내일 수능을 앞두고 오늘 전국 고사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능일 입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황사까지 겹쳐서 수험생들 복장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감금을 사전에 모의하고 지시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석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년 임기의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나섭니다. 오는 19일 배철수 씨의 사회로 열리는 TV 100분 생방송은 국민 300명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고 임경빈 군을 헬기에 태우지 않고 함정을 전전하게 한 부실 구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조사위는 당시 해경지휘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로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관론과는 다르게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로 홍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철 주먹으로 불리는 친중 강경 인사가 홍콩 경찰의 새 수장이 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될 걸로 우려됩니다. 선배님들 시험 잘 보세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선배님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선배님들 내일 하루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네, 뉴스큐 계속됩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내일 시험을 치를 장소를 미리 둘러보면서 마음을 다잡았고 또 곧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후배들의 힘찬 응원전도 있었습니다. 수능 전날 표정,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느새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 고3 교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표정의 선생님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차분하고 차분하게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이란 이름으로 친구들과 함께 달려온 1년. 눈으로 수험 번호와 시험장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야 수능을 본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진짜 내일 이제 수능을 보는구나, 큰 시험을 보는구나 하고 저희 반 친구들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많이 공부했는데 저희 반 친구들 특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학교를 나서는 선배들을 위해 어김없이 후배들이 나섰습니다. 교문 앞까지 이어진 응원 행렬에 수험생들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저희 후배들도 이 모습을 나중에 보고 저희한테 열심히 해줘서 저희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형들 수능 다 화이팅하세요. 용산! 올해 수능이 치러지는 시험장은 전국적으로 1,180여 개. 각 학교에는 미리 시험장을 둘러보는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건물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시험실의 위치만 확인한 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침에 잠깐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는 조금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조금 빨리 와서 점심 먹고 다시 공부하러 가려고 와서 빨리 왔습니다. 전국 54만여 명의 수험생들은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능일인 내일은 입시 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서해안은 첫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빙판을 이루겠고 황사까지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진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찾아오는 영하권의 입시 한파입니다. 강도는 애초 예상보다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수능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지만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남부지방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비나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아 일부 도로는 빙판을 이룰 가능성도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현한 황사도 유입되겠습니다. 수능 스트레스에 추위와 황사라는 날씨 복병까지 겹치며 올해 수험생들은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네,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수능은 특히 작은 소음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을 텐데요. 수험장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어 듣기 평가가 시행되는 시간엔 시험장 인근 열차들이 멈추고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됩니다. 이상곤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능일 시험장 주변을 운행하는 열차와 전철은 최대한 천천히 운행됩니다.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경적 사용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능일 하루 동안 일부 열차의 운행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서울과 부산 광역전철 차량 기지와 전국 주요역에는 예비 열차가 준비됐습니다. 일반 고객님들이 열차를 이용하면서 지연이 되거나 하는 불편은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다 열차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는 내일 하루는 작업을 중지한다거나 해서 수험생들이 소음에 가장 민감한 시간은 영어 듣기 평가 전후인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경북 영천여고와 조치원 세종고 등 철길에 인접한 시험장을 지나는 열차들은 이 시간만큼은 잠시 운행이 중단됩니다. 같은 시각 하늘길도 통제돼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장 인근에 있는 전남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소음과 교통 통제를 위해 전국에서 경찰 9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시민들은 충분히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며 수험생들에게 작은아마 힘이 되길 바랐습니다. 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요. 1년 동안 고생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 같이 수험을 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나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배려가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 오후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인명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음이 들린 건 오후 4시 24분쯤이었습니다. 연구소 내에 있는 구동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화학물질인 니트로메탄을 이용한 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실험실 안에 있던 연구원 1명이 숨졌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40대 선임 연구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친 사람 중에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폭발 당시 어떤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사고 신고를 받고 소방관 120명과 차량 3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원은 무기체계 연구와 개발을 위해 지난 1970년에 창설돼 1983년 대전으로 이전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연구동 실험실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다행히 이때는 직원들이 10분 만에 자체 진화해 피해가 미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는 등 회의 방해를 사전에 모의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나 원내대표의 입장 잠시 들어보시죠.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고발된 지 200여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다면서 상대당 인사들에게 들이댔던 헌법 수호나 법치 등의 가치가 본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당 모든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생방송 TV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동갑내기 방송인 배철수 씨가 사회를 보고 신청자 중에 선정된 국민 300명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후반전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섭니다. 오는 19일 저녁 8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100분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지난 2년 반의 국정 운영을 평가받는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2년 반의 과제도 국민에게 직접 들으면서 공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께 대통령은 어떤 대답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말할 수 있는지, 이런 자리들을 계속 늘려나간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도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로는 문 대통령과 같은 1953년생 동갑내기인 방송인 배철수 씨가 낙점됐습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문 대통령과 국민의 자유로운 대화를 잇는 역할을 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방송 참여 신청은 16일 자정까지 주간 방송사인 MBC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데 신청자 가운데 300명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치와 남북관계, 검찰개혁 같은 무거운 주제부터 일자리와 집값, 교육, 노후 대책 등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건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재작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일자리와 보육정책 등에 대해 답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세금 덜 많이 내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 수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생각보다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조국 전 장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도 오는 19일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YTN 김양수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고 임경빈 군의 헬기 이송이 무산되는 등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을 검찰에 정식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김석균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말 위독한 상태에서 구조된 고 임경빈 군이 헬기로 이송되지 않고 함정을 전전하다 숨지고 오히려 해경청장 등의 헬기를 이용하는 등 구조 과정에 부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요청한 16명 가운데 1차로 6명을 심의해 전원 순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직 결정된 6명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과 상관의 구타와 가혹 행위 등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숨졌지만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고인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도르지 소장을 벌금 700만 원의 약식 기소하고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고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로 송치돼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처음 소송을 내고 거의 3년 만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 반성을 촉구하고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삶이 되는 이용수입니다. 일본은 당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면 재판에 나오라. 역사적으로 우리 대대로 들어가는 우리 커가는 학생들, 세계 학생들한테도 이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다.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30년이 됩니다. 어째 방송을 안 합니까? 탈모로는 아이들을 가지고 와가 못되게 만들어 놨으면 방송을 해야지. 어쩌나 사죄를 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 이후의 소득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퇴직 세태를 반영해 55살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집값의 기준도 공시가 9억 원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당장 쓸 현금이 무엇보다 필요한 은퇴자의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정 정년인 60살부터 가입할 수 있어서 더 일찍 퇴직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속도가 붙는 고령화로 은퇴 이후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주택연금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정년보다 더 빨리 퇴직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지금의 60살 이상에서 55살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또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가의 7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로 13억 원가량인 집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 시가로 9억 원이 넘어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상한선인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금의 노후 부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노인복지 정책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도 늘리기 위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하고 중소 영세 기업에는 재정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또 50살 이상 장년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금의 연 4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올린
연 600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홍콩에서는 시위대가 출근길 대중교통 운행을 막으며 연일 주중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강철 주먹으로 불리는 친중 강경파 인사를 새 수장으로 내정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홍콩 시위대는 이른 아침부터 지하철 차량 문이 닫히는 것을 방해하며 대중교통 운행 방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위대가 전날 밤 곳곳의 철로 위에 돌 등을 던지거나 지하철역 내에 들어와 차량을 파손하면서 동부구간 노선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평일에 홍콩 교통을 멈춰 세우면 캐리람 행정부가 타격을 받게 돼 행정장관 직선제 등에 쟁취해 유리할 것으로 시위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경찰의 새 수장으로 친중 강경파를 앉히는 등 강대강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탕 경무청장 내정자는 홍콩 경찰 2인자 자리에서 취임 1년 만에 수장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학교인 인민공안대학 등에서 공부한 친중파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 진압작전 타이드 라이더를 지휘하며 최루탄과 고무총은 물론 실탄까지 동원한 강경 진압으로 1,5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특히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但我明白社會對於呢兩宗事件嘅關注，所以我喺今日大概下午呢，我亦都親自同警務處副處長行動鄧炳強呢係講過。 여기에 홍콩 정부가 부족한 시위 진압 인력 충원을 위해 교도소 폭동 대응팀까지 투입하기로 하면서 홍콩 민주단체에서는 더욱 잔인한 진압이 이뤄질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현지 시각 13일 오전 차량 폭발로 7명이 숨지고 7명 이상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차량 폭발 현장 인근에는 아프간 내무부와 외국계 비정부 기구 건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테러의 대상이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6,000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이를 기록하는 문자의 종류는 단 50개에 불과합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하며 세계 문자와의 상호 연계성을 연구하는 문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 인천 세계 문자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프랑스 리모주 대학교의 이사벨 퐁타닐 교수가 유럽 문자의 기원과 세계 문자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한 것을 시작으로 19가지 주제의 다양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문자 포럼이 송도에서 열린 것은 오는 2021년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건립되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관련된 유물과 유적은 물론 디지털 형식의 문자 기반 콘텐츠도 채워 넣으면서 교육의 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박물관으로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문자를 기반으로 사람들 인류가 상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한 것을 기록하고 또 기록한 문자를 보고 다시 상상하고. 강연장 밖에서는 도시 이미지를 문자로 형상화한 고교생 작품 발표회도 열려 문자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천 하면은 바다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바다에 떠 있는 잠수함이랑 이런 폰트 같은 것도 파도처럼 한번 꾸며봤습니다. 인천의 강화도는 고려 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 상정 고급 예문이 간행되고 8만 대장경이 조판된 곳이어서 문자 포럼 개최지로서의 의미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문자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인천을 문자로 만드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들어서면 국제도시 송도는 세계문자도시의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 전태일 열사
묘역 앞인데 오늘은 열사의 49주기입니다. 올해 전태일 노동상 수상자는 부산 지하철 노조라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몫을 일부 포기하고 수백 명을 신규 채용하는 나눔을 보인 조합원들이 제목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회를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장의 크기만큼 차별과 격차의 크기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세기 전 열사는 화염 속에서 근로기준법을 외쳤습니다마는 여전히 척박한 노동 현장에서의 손팻말과 구호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네, 수능을 앞두고 날씨가 야속합니다. 일단 오늘 퇴근길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밤까지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스러운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30mm 가량입니다. 밤엔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중부와 경북 지역도 비가 점차 눈으로 바뀌면서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수능일인 내일 아침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전의 체감온도가 영하 5도, 대구도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4도에 그치겠고요. 대구와 광주가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은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전남과 제주 지역은 황사의 일부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수능일 챙겨야 할 준비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패딩이나 따뜻한 코트를 착용하시고요. 따뜻한 물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이라면 미세먼지 마스크도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은 내린 비나 눈이 영하의 추위 속에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